제1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사회를 맡은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가 신경훈이라고 합니다. 2020년 제1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국가기록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전자기록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연구를 하기 하다가 결국 원장까지 됐는데요. 한 20여 년쯤 전부터 이게 충분한 정보, 메타데이터와 함께 전자기록을 획득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서식을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20년 전에 한 적이 있고, 그러나 당시에는 제가 그 관련돼서 더 어떻게 진전시킬 길이 없어서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주제였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임 과장님하고 한글과 컴퓨터 같이 이 그 포맷과 특히 전자기록 장기보존에서 핵심 키가 되는 포맷과 그 서식 통제에 관련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그 본부의 정보공개 정책과에서 사무관님도 오시고 해서 굉장히 풍부한 토론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자기록의 안전한 관리와 보존을 위한 또 중요한 한 발을 딛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발표와 토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용해서 앉아있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서 파일 포맷과 서식의 개선 방안을 저희 서울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이제 공유하러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핵심은 빨간 글씨로 제가 썼는데, 일단 문서 파일의 포맷은 오픈 포맷으로 가능하면 다 통일시키자. 가능하면. 두 번째는 문서의 서식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서식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형태로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제가 두 갈식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문서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는지 하는 방향을 두 갈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서 파일 포맷을 오픈화하겠다. 예를 들면 빨간 글씨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도 이제 기한문을 작성해서 결제 문서를 만들죠. 그랬을 때 기한문의 본문 파일이 현재는 HWP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XML 기반의 오픈 포맷인 OWPML, 그러니까 확장자는 HWPX가 될 텐데 이 파일로 생산하겠다. 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은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붙임 문서들이 붙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붙임 문서들에 대해서도 오픈 포맷으로 유도하겠다. OWPML이거나 OOXML이거나 ODF이거나 가능하면 이런 오픈 포맷들로 만들겠다. 이것 이외에도 오픈 포맷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는 S클라우드를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클라우드에 각자 PC에 있는 자료들 많이 올리게 되겠죠. 아예 클라우드에 올릴 때부터 오픈 포맷으로 변환시켜서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예 공공 저장소,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저장소에는 오픈 포맷 파일만 올릴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제 문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문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은 오픈 포맷으로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통제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생산된 문서들, 서울시도 .hwp 파일이 제일 많아요. 그럼 기존의 것들도 재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HWPX로 전체 배치로 돌려서 변환을 시켜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서 파일의 셀프 디스크립션, 자기 기술을 좀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파일들이 돌아다녀요. 그죠? 여기저기 카피가 쉽기 때문에 어디선가 파일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파일이 정체가 뭐지? 어디서 온 아이지? 어느 기관에서 만든 거지?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기한문의 본문이면 그 안에 메타데이터가 표지에 이렇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붙임 파일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만들 때 공문서에 첨부되는 파일들의 내부에 자기 정체를 알 수 있는 뭔가 정보를 더 심어서 만들어지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생산 시점에 그 컴포넌트 메타데이터를 별도 XML에 저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가 ODT나 OWPML 구조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뭐다, 누구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파일 내부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content.xml. 이게 실제 어떤 파일에 적힌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컨텐트라고 불리는 내용일 텐데, 거기에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들을 태깅을 좀 해서 나중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파일 포맷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서 파일이나 결제 문서가 기계 가독형으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 기계 가독형. 이게 기계 가독형이 된다는 건 앞에 셀프 디스크립션 된다는 것과도 연관은 되지만 좀 다른 측면이에요. 이 파일들이 돌아다닐 때 또는 건에 대한 정보가 돌아다닐 때 걔를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던졌을 때 이게 시멘틱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는 걸 좀 최대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서식에 관련된 게 이제 문제가 언급이 좀 돼야 될 텐데, 기한문도 서식이 있잖아요. 서식에 뭐 수신자 또는 뭐 제목 뭐 이런 식의 필드들이 있어요. 그 서식이 사용되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 필드들마다 어떤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의미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제목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 여기는 제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이해를 하는 것이고, 기계가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걔가 예를 들면 더블링코어의 타이틀이야, 이런 식으로 국제 표준화된 시멘틱 의미를 거기에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뭔가 서식을 만들 때부터, 문서에 서식을 만들 때부터 그 각 셀의 의미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값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태그들을 미리 붙여서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게 이제 기계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어서 빅데이터 시대에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문서 파일 단위로 그리고 결제 문서 단위로 뭔가 기계 가독형의 뭐 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지금 얘기한 것들은 그냥 문서 하나만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뭐 UUID 서비스라든가 포맷 레지스트리라든가 뭐 그거를 또 활용할 때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서비스라든가 LOD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다 맞물렸을 때 이것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럼 이거를 서울시가 다 완벽하게 구현했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소망사항이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정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한컴 같은 편집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서식을 지원한다든가, 메타데이터를 뭘 더 넣게 해준다던가, 이런 식의 기능이 추가가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는 이따가 이제 토론 때 아마 한컴에서도 이야기하실 거고, 서식에 관해서는 뭐 행안부에서 오신 사무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히스토리라던가 뭘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많이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걸 해볼 수 있을 만한 시도해봄직한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서울시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회사하고도 MOU 맺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담은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자리는 어쨌든 국가기록원에 기록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기록관리는 뭐가 도움이 되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많이 좀 시사점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유용한 방법인가 하는 걸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일 포맷이나 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뭐 민원 서식이나 이런 것까지 넓혀서 이야기하면 너무 이제 베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결제 문서를 일단 좁혀서 우리의 논의를 좀 진행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나중에 영상으로도 보시는 선생님들 계실 것이기 때문에 결제 문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라든가 뭐가 문제여서 뭘 하려고 하는가를 좀 서두 부분에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결제 문서의 구조인데, 서울시에서는 결제 문서 이제 완료된 건을 열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문서관리 카드가 있어요. 지금 온 나라를 쓰는 기관들은 전부 다 문서관리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서관리 카드는 어찌 보면 기록건, 결제문서 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주로 담고 있지,
그 하위 구조인 컴포넌트에 대한 메타는 없어요. 이제 그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여기 오른쪽에 첨부된 파일 2개는 보이는데 이 파일들에 대해서 뭔가 설명 정보는 없어요. 그리고 본문 파일은 여기 나타나지도 않죠. 따로 이제 본문을 클릭하면 본문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클릭을 해보면 본문이 이렇게 뜰 때 편집기가 임베드 되어 있는 거죠. 서울시는 현재 온나라 2.0 쓰고 있지 않고 서울형 업무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온나라 1.0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이 되고 기한기가 이렇게 뜨죠. 그래서 본문 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티브X 컨트롤 계속 쓰고 있고 한글 편집기가 연동돼서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문서의 서식이죠. 이게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수신 누구, 제목 그다음에 본문 나와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죠. 이거를 처음에 기한할 때는 이런 내용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본문을 완성하게 되면 저장소에 뭐뭐뭐뭐.hwp 파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문 파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결제 문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붙임 파일을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침 1, 안건 상정 요청서 서식 일부, 2, 정보공개 심의에 관련 규정 일부 끝. 이렇게 해서 첨부가 2개가 붙는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고 오른쪽에 실제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2개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결제 문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파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최소한 전자결제 문서는 본문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붙임 파일은 없거나 1개 이상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제 문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파일들에 대해서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파일 안에 뭔가 개인정보가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만 있는 기능이긴 한데 마킹을 할 수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가려야 될 것 같아. 주민번호 또는 사람 이름 또는 주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마킹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정보소통 광장이라는 곳에서 원문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마킹된 부분은 별표로 바뀌어서 PDF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본문에 마킹을 해서 마스킹이 된 PDF를 제작을 해서 유통하기도 하고 기록관리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이 아래 한글 문서를 PDF A-1로 변환해서 또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기 전에 NEO 또는 100잇 방식으로 뭔가 컨버전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본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결제 문서를 우리가 기록으로 보았을 때 결제 문서 한 건은 기록권 하나가 되죠. 그랬을 때 결제 문서 전체가 기록권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템, 기록권 아이템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전체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본문과 붙임 파일 각각은 실제는 컴포넌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컴포넌트. 그래서 기록권 하나는 1개 이상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본문 파일이나 붙임 파일 각각은 기록의 실제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 자료에서는 실제 그 파일들은 문서 파일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결제 문서를 기록으로 취급할 때 기록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기록건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메타데이터밖에 없어요. 아까 문서관리 카드에 나타나는 그런 항목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가 기록건의 메타데이터로 주로 가죠. 그리고 컴포넌트도 메타데이터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결제 문서에 본문 파일이 있었다. 그 본문 파일의 파일명이 뭐다. 그 다음에 붙임 파일이 있었는데 붙임 파일 1은 이름이 뭐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를 더 많이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파일들이 있는데 그 문서 파일들은 그냥 말 그대로 파일이죠. 컴퓨터 파일, .hwp, pptx 이런 파일들이고 그럼 컴포넌트와 문서 파일의 관계는 다대 1이 됩니다. 다대 1. 왜냐하면 서울시도 기한문을 하나 작성해서 본문이 만들어지면 그걸 다른 기한문을 만들면서 첨부로, 붙임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의 파일이 어떤 결제 문서에서는 본문이 되었다가 또 다른 결제 문서에서는 붙임 1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는 다른데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참조하는 파일은 하나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럼 이제 문서 파일 포맷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정보공개정책과의 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정보공개랑 기록관리를 담당하다가 작년에 서울시의 업무관리 시스템을 저희 과로 가지고 왔어요. 생산 단계부터 뭔가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기록관리나 정보공개를 하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일이 많고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업무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왔고, 업무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그 문서 파일 하나하나 단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서울시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는 이 문서 파일 자체를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결제 문서 건을 검색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파일을 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일단 결제 문서건을 찾아야만 그 파일에 도달할 수 있어요. 기록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더군요. 검색을 해보면 그냥 건 단위로 검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을 보고 싶으면 건을 찾은 다음에 가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는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뭔가 검색을 하면 바로 파일이 나오잖아요. 그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그 파일을 찾고 싶은데 항상 우린 건을 통해서 가도록 이게 구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단위로 뭔가를 조작도 하고 검색도 하고 활용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본 단위인데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문서 파일을 직접 검색해서 열어보기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특정 문서 파일을 공유하는 결제 문서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제 문서가 연관이 서로 있다는 걸 저절로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서 파일 단위로 실제 공개 여부를 설정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결국 그 파일 단위로 이 파일 공개해 줄까 말까, 이 파일 줄까 말까, 이거 다 파일 단위로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파일 단위로 뭔가 메타데이터도 충분히, 즉 컴포넌트 메타데이터가 좀 더 많이 생겨야 되고, 그걸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록건이, 우리가 이제 진본성, 무결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무결성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은 파일들이 무결해야 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서 파일 단위의 무결성을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결국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게 되면 그 파일들에 있는 내용을 열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결국 파일 단위에 뭔가 포맷이나 서식 문제가 또 도드라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오픈 포맷 파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문서 보존 포맷 변환 같은 경우도 그 파일의 포맷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오픈 포맷을 채택을 하게 되면 문서 보존 포맷 변환에 걸리는 어떤 비용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주목했던 거는, 뭐 오늘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너무 중복 파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복 파일을 좀 제거하고 줄인 상태로 관리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었죠. 서울시의 경우에 지금 2018년도에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파일들의 총계가 이제 680만 개 정도인데, 그 중에 아래 한글 문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PDF, XLSX, XLS, GIF, JPG 뭐 이런 순으로 많아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XLSX하고 XLS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저는 이건 당연히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디 가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다가 오늘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기록인을 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할 텐데, XLSX는 오픈 포맷이고요. XLS는 그 반대인 뭐 바이너리 포맷 혹은 독자 포맷, 우리가 구조를 알 수 없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서울시는 이렇게 한 해에 막 680만 개 정도 파일이 업무관리 시스템 스토리지에 들어오는데, 이 중에 30%가 중복된 파일이에요. 어떤 건 한 파일이 600개 카피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걸러내고 싶어요. 저는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뭐 600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나 싶습니다. 근데 기록관리 시스템은 더하죠. 기록관리 시스템은 70%가 중복 파일인 거 아실 겁니다. 그거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한데, 뭐 스토리지가 싼데 뭐 굳이? 스토리 싸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제가 있는 동안 스토리지 계속 증설했는데요.
그 자체가 엄청 일거리입니다. 자, 파일 포맷은 지금 전자문서 시스템을 쓰는 기관이나 업무관리 온나라 1.0을 쓰는 곳은 대부분 본문 파일 포맷이 HWP일 거고요. 그리고 붙인 파일의 포맷은 제가 예전에 연구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XLS나 PDF가 그 다음 순위로 많이 와요. 그래서 거의 이 세 가지를 합치면 9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자, 온나라 2.0이 되면서 이 파일 포맷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온나라 2.0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웹 기한기를 사용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를 다 지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본문 파일을 ODT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그 당시에 처음 알았을 때 너무 박수 쳤어요. 드디어 ODF를 쓰는구나. 그래서 오픈 포맷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부터 시작해서 공문서를 오픈 포맷으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계 가독형 서식은 적용되지 않았고 중복 파일이 그대로 허용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뭔가 좀 장기 보존 대상인 파일을 저장하는 곳과 뭐 단기로 보관하다가 폐기할 대상을 좀 구분해서 저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은 기획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록관리 시스템에 기록 이관할 때 파일을 복사하는 형태로 이제 이관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올해 논리적 이관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개발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제가 기대했던 것이 다 충족되진 않았지만 본문 파일을 ODF로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온나라 2.0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웹 기한기로 채택을 해서 이제 ODT로 본문을 만들고 있죠. ODT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면, 제가 이제 샘플로 이제 받았던 이 파일인데요. 이제 ODT 파일이에요.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에서 어떤 공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ODT 파일을 제가 더블 클릭하면 그냥 마임 타입에 그냥 이게 워드 문서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아래 한글로 지정이 돼서 그냥 열어서 보여줍니다. ODT는 오픈 포맷이라서 한컴 편집기로도 열립니다. 지금 이게 한컴 이용해서 열은 장면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ODT는 zip 파일입니다. zip 파일. 그래서 제가 RZIP으로 그 ODT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XML 기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안에 보시는 것처럼 뭐 content.xml, meta.xml 이런 식으로 XML 문서로 그 문서의 내용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ML의 기본 특성은 XML 문서는 노트패드로 열어볼 수 있거든요. 메모장으로 열어볼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다 텍스트화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의 HWP 같은 파일은 바이너리 포맷이라서 뭐 덤프 떠서 이렇게 코드를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점이고, 오픈 포맷은 지금 현재 문서 포맷의 오픈 포맷은 다 XML 기반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구조로. 그래서 이 컨텐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아까 공문 봤던 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했던 그 기관 이름이 이렇게 실제로 컨텐츠에 텍스트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처음 보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태그들이 쭉 붙어 있잖아요. 어쨌든 얘가 뭐다라고 하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태그들이 붙어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쪽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뭐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해서 이렇게 본문에 쭉 썼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 텍스트로.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텍스트 넣었던 게 그냥 텍스트로 보인다. 그러면 이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할 때 여기서 그냥 텍스트를 쭉 추출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용이하겠죠. 지금 바이너리 포맷으로 된 걸 빅데이터 분석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포맷을 이해해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뭐 이런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근데 이렇게 XML 기반으로 컨텐츠가 아예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를 긁어가기도 쉽고 훨씬 전처리 과정이 단촐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meta.xml 이렇게 들어가 보면 빨간 글씨로 된 거는 대부분 다 뭐 네임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보들이고요. 이거 맨 밑에 보면 메타 땡땡 제너레이터 폴라리스 오피스, 이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로 본문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명시를 해준 거고, CYJ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단촐하죠. 메타데이터 그리고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거죠. 메타데이터 더 많이 넣으면 참 좋겠다. 단순합니다. 여기다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본문 파일 만들 때 그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잖아요. 그런 거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정보를 여기다 넣어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meta.xml을 건드리기 싫으면 그대로 두고 공문서를 만들 때 meta 1.xml을 하나 추가하든지 아니면 document.xml 하나 추가하든지 해서 거기에 이 공문서와 연관된 추가적인 컴포넌트 메타들을 쭉 넣어서 넣어주면 좋겠다. 그럼 걔가 이제 파일 안에 같이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일단 그걸 쉽게 넣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본 이 구조에 컨텐트, 메타, 마임 타입, 세팅, 스타일스 이외에 하나를 더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거를 공공 영역에서만 열어봐도 오케이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것에 대한 컨선, 약간 고려사항, 좀 복잡한 고려사항,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고려사항은 한컴에서 또 이슈를 제기할 거라고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ODT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나는 더 문서에 뭘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시가 드디어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제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올해 개발을 합니다. 이미 이제 개발 사업은 시작이 되었고, 내년 올해 말까지 개발해서 내년 초에 시범 거쳐서 빠르면 3월 오픈 예정입니다. 그때부터는 새 술은 새 푸대. 뭔가 새로운 시스템에서부터는 포맷도 그렇고 관리하는 방식도 그렇고 새로운 걸 가져가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런 일들을 좀 하는 건데요. 저 서울시는 어쨌든 그 파스타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25개 자치구가 다 이 같은 클라우드에서 업무관리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고, 일단은 3개의 자치구가 같이 내년에 오픈할 예정이고 모바일 결제 기능도 같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문서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는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가능하면 모든 파일들을 오픈 포맷으로 올리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했고요. 가능하면 기계 가독형인 서식, 그리고 기계 가독형인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파일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건 단위의 RDF를 좀 생성해서 그것으로 장기 보존 포맷을 대체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오늘 주제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지금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단기 보존 기간의 파일을 저장하는 곳과 30년 이상의 장기 보존 대상 파일을 저장하는 곳을 존을 좀 구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0년 이상짜리는 서울기록원 쪽으로 논리적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문서 파일 중복도 제거하고 UUID 기반으로 파일과 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새롭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웹 기한기를 써야 되니까 이 웹 기한기를 선택하는데 좀 많은 논쟁을 했어요. 어떤 웹 기한기를 선택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포맷과도 사실 관련은 있는데 웹 기한기를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할 수밖에 없냐면 기존의 기한기가 한 컴이었다는 점.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많은 파일들이 아래 한글 문서라는 점. 우리가 이제 외부로 갑자기 전환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기한기가 많이 변하면서 현재 쓰는 기한기에 비해서 기능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혼란스러울 텐데 이 낯선 시스템을 써야 되는 이 환경에서 저항감이 클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하면 저항감을 좀 줄이면서 스무스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웹 기한기는 이제 현재로는 폴라리스랑 그다음에 한컴이 이제 지자체 중에 몇 군데 들어가 있어서 한컴 웹 기한기랑 2개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쨌든 오픈 포맷으로 파일을 특히 본문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온나라 2.0에서 폴라리스 웹 기한기를 채택했고 본문을 ODT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이거를 좀 참조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웹기한기나 어떤 포맷을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기존에 아래 한글 문서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룩앤필 자체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서울시가 특별히 중앙정부보다 더 하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거에 더 이렇게 많이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교하게 조정을 장편까지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한 컴 편집기의 락인 현상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무 담당자들은 포맷이 오픈 포맷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자기가 표현했던 게 클라우드 업무 관리로 갔을 때도 그냥 똑같이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편집기, 기한기의 편리함을 중시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hwp로 만들었던 문서를 열어가지고 새 웹 기한기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넣었을 때 안 깨져야 되는 거죠. 문서를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장되면 문제는 없을 거다. 그 뒤에 저장되는 게 뭐든 알게 뭐야. 상관없죠. 유통만 잘 되고 열어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컴이라고 하는 편집기에 락인되어 있는 것 때문에라도 여기서 제공해주는 포맷을 한정해야 되나? 이런 갈림길에 이제 놓였고요. 이제 그 밖에 또 소소하게 보면 정보관계 관점에서는 시민들은 오픈 포맷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오픈 포맷으로 제공해주면 그 편집 이렇게 뷰어나 이런 것들도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편집 가능한 포맷을 좋아해요. PDF로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 서울시가 제공할 때 입장에서는 원문이 좀 용량이 크고 PDF로 바꾸면 조금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워낙 너무 많은 걸 원문 공개하다 보니까 좀 용량이 작아지는 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뷰어를 통합 뷰어로 좀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포맷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보여주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기록 관리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 장기 보존, 그죠? 100년 뒤에도 이 문서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용 가능성이 높은 오픈 포맷이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PDF A-1로 변환하는 것도 그 이유였는데 오픈 포맷이라면 변환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만약에 문서 내부에 많이 인베드해서 갖고 있다면, 내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서에 대해서 다른 DB에 있는 메타를 보기 전에 그 파일 안에서 많은 부분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디스크립티브한 포맷을 선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즘의 이슈는 또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쪽인데 가공 없이도 이런 문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 가독형 포맷이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포맷 선정 기준을 XML 기반의 오픈 포맷으로,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확장 가능한 포맷으로, 그리고 본문에 좀 태깅이 가능한 포맷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편집기도 편집기가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게 되면 웹 기한기를 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S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그 저장소에 사람들이 이제 파일을 올려놓고 공동 편집을 하거나 할 때 쓸 웹 오피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PC 상에서 설치형으로 쓰는 좀 정교한 작업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그 PC 설치형 편집기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제각각 다르면 당연히 업무 담당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공이 제공해주고 각 세 군데 전부 그 표현력이 동일한 정도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해주는 편집기를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고요. 아까 이제 표준 동향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ODF가 2006년도에 IS 표준으로 채택이 되었고,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로소프트가 OXML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PPTX, XLSX 그런 X자 들어간 포맷을 오픈 포맷으로 이제 등재를 했고, 저는 이번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KS 우리 표준에 OWPML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XML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OWPML이 이게 우리한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OWPML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문서에서, 그러니까 한 컴에서 예를 들면 한 컴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ave as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 포맷 변환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뜨는 거 아시죠?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에서는 그 한 컴에서 띄웠기 때문에 디폴트는 .hwp로 저장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두 번째에 보면 hwpx로도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save as 해서 저장을 해봤습니다. 저장을 해서 그 파일을 역시 RGB로 열었죠. 이것도 zip 파일이기 때문에 열어서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ODT를 봤을 때랑은 물론 이름들은 좀 다르지만 여기를 채우고 있는 구성 내용은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컨텐츠라는 폴더가 있고 메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컨텐츠 쪽을 들어가서 보니까 파일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섹션 제로 이 내용을 열어보면 이렇게 실제 그 문서의 본문에 적혀있던 텍스트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아까 ODT에서 이 빨갛게 태깅됐던 태그 이름과 여기서의 태그 이름이 다르죠. 서로 다른 데서 다른 표준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태그가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들은 스펙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메타 데이터를 찾아서 메타 쪽에 container.xml을 열어보면 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보가 별로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을 이용해서 우리 공문서 기록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더 추가로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 편집기를 민간도 쓰고 공공도 쓰는데 획일화된 어떤 거를 원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플러스 알파로 디파인해서 메타데이터를 정의해서 그거를 여기다 표현해서 넣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옛날 버전의 그 한컴 편집기에서 문서 정보, 옛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문서 정보라는 그 파일 메뉴에 문서 정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메타데이터를 몇 개 추가해서 자기가 정의해서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정의해서 메타데이터를 더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이용해서 이 비트스트림 안에 파일 안에 좀 더 셀프 디스크립티브한 정보를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컴은 프리텍스트.텍스트도 제공해서 텍스트만 쭉 뽑은 파일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프리뷰를 위한 것만인지 아니면 텍스트 전부가 들어가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텍스트가 다 뽑혀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빅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걸 가지고 바로 텍스트 분석에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자, 포맷에 대한 요구사항 이외에 그 다음에 서식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서식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많이 원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상이 무엇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공문서 서식이 서울시에서는 한 180여 종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서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한문 서식과 같은 종류가 아무래도 많이 쓰이겠지만 그 이외에 일지처럼 매일매일 어디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엑셀로 작업하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식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시행규칙에 기한문 서식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현재까지도 되게 아날로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뒷단에 눈에는 우리 일반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포맷 그 파일 안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로서의 그 정의 내역을 좀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그 규정 안에 서식의 설계 기준은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켜놓은 부분은 아날로그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랜덤하게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이제 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출력을 했을 때의 어떤 모습, 그 외관에 대해서만 그 정의할 게 아니라 그 뒷단에 이게 빅데이터에 조응할 수 있는 포맷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같이 규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기한문 서식 이렇게 아래 한글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문서관리 카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래 한글로
또는 ODT로 제공이 되고 있는 이 포맷 안에는 제가 원하는 그런 셀프 디스크립티브한 어떤 태그 정보라든가 이런 게 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문서 서식의 디지털화는 이게 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표준 기한문.odt라고 하는 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eta.xml에 추가를 하든지 또 다른 뭐뭐뭐.xml 파일을 추가하든지 해서 거기에 지금 작성하고 있는 그 문서의 뭐 제목이든 작성자든 뭐 기타 등등의 정보들을 좀 더 뽑아서, 그건 시스템에서 바로 추출 가능한 것도 있고 문서관리 카드에 있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넣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식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미리 뭔가 이 서식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로 뽑혀야 될 것들을 정의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일지류와 같은 그런 서식을 서울시가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지에 매일같이 서울대공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동물들의 상태를 체크를 해서 계속 이제 데이터를 넣어요. 그러면 뭐 어떤 동물의 체중을 매일같이 측정을 해서 넣는다고 한다면 체중, 그거는 체중이다라고 하는 게 시멘틱하게 그 기계에서도 의미가 통할 수 있도록 태그를, 국제 표준 태그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숫자가 들어갈 거고, 그 숫자에 뭐 도메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여서 적합한 값이 들어오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규정이 좀 필요할 텐데, 거기 그 셀마다의 그 의미, 값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서식에다가 미리 표현을 해주려면 서식 편집을 먼저 해야 돼요. 서식 편집을 통해서 그림도 그리지만 요 셀은 어떤 값이 들어가는 곳이야라고 하는 것을 뒷단에 태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태그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content.xml을 열었을 때 그 태그들이 다 뜨잖아요, 같이. 그래서 그 값은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식 편집기를 만들고 그 편집기를 이용해서 서식을 만들고, 그럼 그 서식을 띄워서 문서 편집을 하게 되면 그 태그들과 함께 저장이 되고, 뭐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거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건데, 그런 기능들을 웹 기한기, 웹 오피스, PC 설치형 이런 데 공통으로 다 넣어 주실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 파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지향입니다. 그다음에 결제 문서 단위로는, 기록권 단위로는 RDF를 생성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결제 문서의 구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제 문서에 그 결제 문서 단위의 메타데이터가 있고, 걔의 컴포넌트가 뭐뭐뭐가 있고, 걔 관련된 파일들은 뭐뭐가 있고 하는 그 전체적인 정보를 담은 RDF 파일을 같이 추가로 결제가 끝난 다음에 만들어 두게 된다면, 그게 사실 지금 애니오랑 똑같은 거예요. 애니오가 하나의 기록건에 대해서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다 담고 있고, 물론 애니오는 거기에 그 파일들을 정보까지 64베이스 인코딩해서 집어넣는 것인데, 그걸 빼기로 한다면 나머지 메타데이터 구조로는 동일한 거거든요. 다만 RDF로 만들자고 하는 의도는 짐작하시겠지만, 역시 여기에 들어가는 태그 정보나 이런 것들도 다 시멘틱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고, 또는 LOD에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기록관리 입장에서는 애니오를 대체하는 장기 보존 포맷임과 동시에 얘가 분석도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보 구조를 갖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ODT, 그 기한문 서식은 현재로는 뭐 셀 필드 3i 기관명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냥 그 웹 기한기 상에서 뭐 문서관리 카드에 값이 들어가는 거랑 이 기한문 서식에다가 값을 넣었을 때 값을 일치시켜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기능적 용도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에 대해서 제목이다 라고 한다면, 그 제목에 대해서는 이거는 더블링커의 타이틀이야, 이런 태그를 더 추가해 준다면 이게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그 값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보완하자는 것이지 아예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 XML 기반의 포맷으로 변화되면서 그런 걸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기본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록 건 단위로 문서 건 단위 기록 건 단위로 뭐 RDF를 만들 때는 지금 ICA에서 RIC 그 온톨로지 지금 만들어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배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뭐 엔터티나 프로퍼티, 태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RIC가 더 완성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DF 샘플은 제가 연관이 없는 걸 좀 넣어놨는데 RDF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식의 태그 기반의 XML 문서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샘플을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